크리스마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도 안 감았고 해서 아이가 학교에 크리스마스 행사로 모자 쓰고 갔던 거를 제가 썼습니다. 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발견된 오미크론이 70건이 넘었는데요. 20일까지 기준으로 65건의 오미크론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53건이 VTL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한테서 발생된 거라고 합니다. 이 53건 중에 41건은 도착해서 창의공항에서 하는 PCR 검사에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12건은 일주일 동안 ART 검사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VTL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 중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의 90% 이상이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사시다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면서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부키티마 쇼핑센터 내에 애니타임 피트니스 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열흘간 짐의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보건부와 교육부가 웨비나를 마련했어요. 이제 만 5세에서 만 11세 아이들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웨비나를 마련해서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백신이 미치는 즉각적인 부작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메스꺼움, 무기력함, 두통, 예방접종 맞은 데의 통증, 팔의 통증요, 그리고 홍조, 이렇게 성인들과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후 최소 2주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도 장기간 없을 수 있고요. 수영이나 조깅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이터에 가거나 집안에서 뛰어놀고 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이 사춘기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럴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천식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백신의 구성 요소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접종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이들은 두 번째 접종에서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천식과 같은 다른 일반적인 질병을 가진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녀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와 백신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백신 양이 작은데요. 11살인데 어른 복용량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2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11살이라도 그 줄어드는 만큼의 양을 맞아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경미하거나 전혀 없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감염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심각한 사례의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에 회복한 후에 발병할 수 있는 다계통 염증 증후군으로 알려진 희귀 질환에 아이들이 취약하다고 하네요. 만 5세에서 만 11세 아이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로컬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한테 예약 링크가 보내졌고요. 예약 링크를 보낸 사람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약을 해서 이미 12월 예약은 꽉 찼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예약 당일에 나이가 만 12세가 된다면 만 11세 예약한 걸로 접종을 맞추지 말고 커뮤니티센터 접종해주는 곳에 가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 5세 이하의 아이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해외 상황을 싱가포르이 또 지켜본다고 합니다. 만 5세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기 전에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뉴욕도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코로나 환자의 4분의 3 이상이 오미크론 환자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도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고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많은 연말 모임은 위험할 수 있다고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걱정으로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했고요. 영국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요. 런던의 뉴이어 행사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외무부 장관도 코로나에 걸렸고 퀘벡은 바와 짐의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첫 마스크보다는 N95 등의 마스크가 오미크론 방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계항공사의 최고 의료 고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종이 출현한 이후 항공기 승객들이 비행 중에 코로나가 걸릴 확률이 2배 또는 3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현대 여객기에는 병원급 에어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쇼핑몰 이런 데보다 더 감염 위험이 낮다고 해요. 하지만 연말 연시나 가족 상봉 등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자주 만지는 곳에 접촉을 피하고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식사 중 마스크를 동시에 벗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저에서는 코로나가 2024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예상이 틀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타 종교에 대해 비방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경찰은 23일 성명에서 지난해 6월 이슬람 사회에 대한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무신경한 댓글과 협박글을 올린 인스타그램 이용자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발언을 올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싱가포르 학생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본인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간호하느라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했대요. 그래서 PSLE도 과연 패스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PSLE는 당연히 어떻게 패스를 해서 N레벨 학교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결국 돌아가시고 아이는 고아가 됐는데요.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살면서 학교를 N레벨 전문 학교를 다닌 거예요. N레벨이 뭐냐면요. 싱가포르는 중등교육과정이 4년 교육과정인데 이제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기를 원하는 아이들, 그리고 성적이 초등학교 때 좀 안 됐던 아이들을 위해서 5년 과정, 중등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배우니까 속도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4년보다는 쉽잖아요. 거기를 나와서 N레벨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 학교인 IT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회복지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아이의 앞날이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리나베이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와 불꽃놀이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삼성이나 애플을 상품을 준다는 사기 메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 메일을 한 몇 년 전에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메일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창동 순두부가 앙모교 에비뉴 8에 있는 호커센터에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요. 순두부 가격이 6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물류 운송이 원활하지 못해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사용될 감자 운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파는 감자튀김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만 판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운송이 원활하지 못해 다양한 제품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만약 지구온난화로 어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온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싱가포르에 사시다가 한국 가셔서 싱가포르 음식점을 내셨는데요. 점심시간에 항상 붐빈다고 합니다. 치킨 라이스가 18,000원, 락사가 28,000원, 바쿠테가 30,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음식이 한국보다 비싸도 여기에서도 한국 음식점 가서 사서 먹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생강이랑 마늘량을 좀 줄이고 락사에는 코코넛 소스를 좀 줄였다고 해요. 강남에 클라우드 있나 봐요. 여기에서는 젊은 부부가 치킨 라이스를 파는데 치킨 라이스랑 수비랑 야채랑 이렇게 세트로 해서 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요. 강남에서 세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음식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사는 싱가포리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라고 하네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인기는 소비자들을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비고의 만두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멤버 2명이서 이 비비고 만두를 가지고 이렇게 뭐 옥신각신하는 그런 게 유튜브에 나왔나 봐요. 내가 더 먹겠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 이후로
비비고 만두의 식품 판매는 3분기에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19%, 미국에서는 8%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중국식 만두와 달리 이 비비고 만두는 피가 굉장히 얇은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해외 유튜버들도요, 만두를 찌거나 튀기는 방법을 시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생충 덕분에, 기생충에 왜 짜파구리 나왔잖아요. 그거 덕분에 농심의 매출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후에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고요. 오스카 수상 이후에는 판매량이 60%나 급증을 했었다고 하네요. 삼양의 불닭, 매운 불닭 라면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요. 외국 소비자들은 이 매운 라면을 가능한 빨리 먹기 대회를 열고 그렇게 하면서 인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코웨이 정수기 및 매트리스를 선전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43%, 미국에서는 12%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한 번의 PCR 검사로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코로나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검사를 발명해냈다고 해요. 이 검사로 인해서 앞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검사 후 3시간에서 5시간 만에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위기에 강한 것 같아요. 아베가 수출을 막았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굉장히 빨리 만들어냈잖아요. 요소수가 부족해지니까 요소수 대체 물질을 개발해내고요. 오미크론이 날리니까 또 오미크론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냈네요. 이 빨리빨리 민족이 이럴 때 아주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정말 철철 넘쳐 흘렸는지 그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